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NEX 인그레스 지원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요즘 최근에 엔지니어링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이제 달구고 있는 주제인 NEX 인그레스의 은퇴 소식입니다. 이 이슈는 단순한 버전 업데이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직면할 피할 수 없는 이제 생존 과제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는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되죠. 오늘 멘텍 솔루션의 아코디언 팀은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지켜낼지 그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기술 생태계에서 종료는 곧 이제 새로운 시작의 표준의 시작을 의미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제 시계를 잠깐 돌려서 2019년을 돌아보면은 이제는 이제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쿠버네티스 표준이었던 힙스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컨테이너 런타임의 기준이었던 이제 도커 심의 제거가 되었고 같은 해에 보안 정책의 핵심이었던 파 시큐리티 폴리시마저 지원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2026년 이제 애니젝스 인그레스의 차례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술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3, 4년마다 인프라의 핵심을 교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엔지니어스 인그레스 종료는 게이트웨이 API라는 이제 새로운 기술의 전환을 이제 의미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가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엔지니어스 인그레스가 왜 멈춰야 했을까요? 이 화려한 인기 뒤에 숨겨져 있던 불가능한 이제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마침내 터졌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제 프로젝트 종료의 결정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불가능한 생태계의 이제 불균형입니다. 엔지니어스 인그레스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였지만은 그 인기는 오직 사용에만 집중되었을 뿐 기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백만의 이제 서비스의 안전이 한두 명의 핵심 개발자의 개인 시간에 의존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소비가 기여를 압도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프로젝트 유지 보수에 영향을 붕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명적인 보안 구조의 한계입니다. 바로 스니핏 어노테이션 문제인데요.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임의의 엔지닉스를 설정을 주입할 수 있게 해줘서 유연성을 제공했지만은 동시에 컨트롤러의 보안 검정 로직을 오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백도어가 돼버렸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이를 두고 더 이상의 보안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체 프로젝트인 인게이트의 실패입니다. 사실 커뮤니티는 인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는 이제 NGX 설정을 차세대 표준인 게이트 API로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가구 역할을 했었는데, 하지만 2024년에 큐브콘에서 이 프로젝트의 중단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이제 반응은 명확합니다. NGX 인그레스에서 게이트웨이 넘어가는 안전한 다리가 끊겼다는 것이고, 이제 대안 없는 완전한 종료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업데이트가 멈추더라도 지금 잘 돌아가니까 사실 그냥 당분간 계속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시한폭탄을 이제 안고 운영한 것과 같습니다. 지원 종료 이후에 이제 마주하게 될 이제 현실은 세 가지와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막을 수 없는 보안의 공백입니다. 이제 새로운 보안 측정이 발견이 돼도 패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커들에게는 그야말로 열려있는 문이 되는 셈인데, 특히 앞서 말씀드린 스니펫 취약점을 공격받는다면은 이제 더 이상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엔지니어스 잉글스 취약점이 새롭게 발견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다행히 지원 종료 이전에 발견이 되어서 패치가 발행되긴 했지만 여태까지의 히스토리를 돌아보면은 매년마다 엔지니어스 잉글스 취약점이 하나씩 발견되어 패치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버전의 호환성의 단절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아시겠지만 3, 4개월마다 버전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스 잉글스는 그대로 멈춰 있죠.
어느 순간 쿠버네티스 API가 변경이 되면은 우리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더 이상 뜨지 않거나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파 전체에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의 위반입니다. ISMS나 ISO 등 이제 대부분의 보안 인증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소프트웨어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S 인그레스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보안 감사에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대안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적 부채를 넘어서 비즈니스의 존폐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방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구의 수명은 다 했고 계속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는 계속 되어야 하죠. 그래서 아코디언은 이 혼란 속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새로운 엔진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와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NES 인그레스가 종료되었으니 차세대 표준인 게이트웨이 API로 넘어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맞습니다. 게이트웨이 API가 가야 할 미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지금 당장 운영 중인 수백 개의 인그레스 야무를 전부 다 게이트웨이 API 스펙으로 제작성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이트웨이 API, 우리의 이상은 게이트웨이 API에 있지만은 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인그레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오는 H 프록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HA 프록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인그레스를 100% 완벽하게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게이트 API 구현 완성도가 높은 엔진입니다. 지금 당장은 익숙한 인그레스를 그대로 쓰면서 교체 충격을 없애고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게이트 API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HA 프록시입니다. 어, 어떤 분은 이제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그레스는 이제 구식이니까 무리해서라도 지금 당장 게이트의 API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스 인그레스 프로젝트가 종료된 것이지, 인그레스 API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인그레스는 여전히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강력한 표준입니다. 저희가 게이트웨이 API를 즉시 전환보다 점진적인 전환을 권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잡성 대비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게이트웨이 API는 역할 분리, 헤더 변조 등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설정이 방대하고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웹 서비스를 띄우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클래스나 HTTP 라우트 등 여러 리소스를 정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운영 복잡성을 높이는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현재 인그레스만으로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굳이 잘 돌아가는 이제 구조를 뜯어서 운영의 복잡도를 높일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사례가 부족한 초기 단계라는 점입니다. 게이트웨이 API는 이제 막 표준이 된 기술이죠. 프로덕션 환경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거나 장애 발생 시 베스트 프랙티스가 인그레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인 이제 기업 환경에서 굳이 우리가 나서서 초기 도입에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엔터프라이즈가 갖춰야 할 진정한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웨이 API가 더 성숙해지고 레퍼런스가 충분히 쌓였을 때 넘어가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익숙한 인그레스로 안정성을 챙기고 미래의 게이트 API가 무르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많은 엔지니어스 설정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아코디언이 제시하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교체할 때 가장 큰 고통은 운영자가 수백 개의 어노테이션 문법을 일일이 대조하고 수작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타나 설정 누락 같은 실수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증된 변환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우리가 사용 중인 엔진엑스 어노테이션을 읽어드려서 이에 대응하는 엣지 폭시 설정으로 자동으로 매핑해 줍니다. 복잡 단순한 반복 작업을 스크립트에 맡기고 엔지니어는 변환된 결과만 정확한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이 야코디언이 제시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전환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중단 없이 교체하는 이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진행에 앞서 전체 흐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HA 프록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추가로 구성을 해줍니다. 이때 로드 밸런서에서는 새롭게 구성한 HA 프록시로 트래픽이 전달되지 않도록 엔진엑스의 100% 트래픽을 유지를 해줍니다. 다음 전환 단계에는 운영 중이던 기존 인그레스 리소스를 HA 프록시용 인그레스 리소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에서 HA 프록시로 10%의 트래픽만 전달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로드 밸런서의 트래픽 가중치를 단계별로 조정을 해줍니다. 모니터링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엔진엑스 기반 컨트롤러를 내려줍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워커노드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노드에 엔진엑스와 HA 프록시 컨트롤러를 띄워줍니다. 저희 데모에서는 워커노드 2개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포트만 분리해서 HA 프록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HA 프록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HA 프록시 인스톨러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큐베시티의 명령어를 통해서 파드를 조회해 봅니다. 어떤 노드에 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드 옵션을 추가해 줍니다. HA 프록시가 워커노드 1, 2번에 정상적으로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LB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LB의 트래픽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스테이트 페이지를 함께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LB의 현재 설정은 워커노드 1번과 2번에 80과 443 포트로 떠 있는 이 엔진X로 모든 트래픽이 가도록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는 워커 HA 프록시는 주석 처리가 된 모습입니다. 앞서 설정한 스테이트 페이지에 접속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X로만 웨이트가 주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스테이트 페이지를 보면 아직 부하가 없어서 트래픽이 없는 모습이고 아래의 컨트롤러의 로그를 통해서도 이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해당 컨트롤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로그가 찍히게 됩니다. 실제 운영 중인 톰캣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PM을 켜둡니다. 이제 부하를 주어서 엔진X로 100% 정상 유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APM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PM 화면을 보시면 이 톰캣까지 트래픽이 정상 유입이 되는 것을 실시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환 단계를 진행합니다. 제일 중요한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접속할 때 생성하는 것이 인그레스인데요. 이 엔진엑스용 인그레스를 HA 프록시용 인그레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 역시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는 변환 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변환이 완료가 되었으면 HA 프록시로 트래픽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작업까지 진행해 줍니다.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인그레스를 조회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건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변경된 YAML을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까지만 도와줍니다. 이후에 이 파일을 엔지니어가 직접 배포해서 반영을 해줄 겁니다. 보면 데모 디렉터리 기준으로 HA 프록시용 인그레스를 만들었다는 내용이고 네임스페이스의 인그레스명별로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풀은 해당 항목을 자동으로 변환해 준다는 내용이고 디폴트는 HA 프록시에서는 기본 제공 항목이니 수정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각 인그레스 설정마다 자동인지 수동인지 또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이 출력 로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데모 디렉토리를 가면 매니페스트 디렉토리와 리포트 디렉토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니페스트 디렉토리에는 기존 엔진엑스 인그레스 YAML이 백업 파일로 있는 as is 디렉토리와 변환 이후에 적용할 HA 프록시용 YAML 파일이 저장된 to-be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모든 파일들은 네임스페이스별로 생성이 됩니다. 리포트 디렉토리에는 각 인그레스가 어떤 방식으로 변환되었었는지에 대한 결과 리포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 변환 여부와 변환 내역이 같이 기록이 됩니다. 서머리를 통해서 전체 인그레스 중에 몇 개가 자동으로 변환되었는지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 변환된 YAML을 실제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be의 매니페스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변환된 YAML을 확인을 한 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리소스를 배포를 합니다. 기존에는 엔진엑스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톰캣 인그레스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배포를 하면 HA 프록시라는 프리픽스를 단 인그레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초기 전환을 진행할 겁니다. LB에서 웨이트를 조정해서 HA 프록시로 10%만 트래픽이 가도록 가중치를 조절해 줍니다. 이제 LB에서 트래픽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HA 프록시에 로그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스테이트 페이지에서도 엔진엑스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HA 프록시 컨트롤러도 백엔드에 추가된 모습입니다. 웨이트는 9대1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톰캣에서 오류는 없는지 실제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APM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HA 프록시 컨트롤러의 10% 유입에도 별도의 오류 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에서의 10% 유입에도 정상 동작이 확인되었다면 마지막 스텝으로 트래픽 웨이트를 늘려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HA 프록시로 10% 트래픽을 전달했고 이후에 50%, 90%씩 분산을 해서 엔진엑스와 HA 프록시로 각각 트래픽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위에 떠 있는 스테이트 페이지를 보면 웨이트가 5대5로 트래픽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M 대시보드에서도 톰캣까지 트래픽이 유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엔진엑스는 10%, HA 프록시는 90%로
웨이트를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위에 스테이트 페이지에서도 엔진X와 HA 프록시 트래픽 유입 비율이 1대 9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로그의 속도도 엔진X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APM 페이지에 가서 톰캣으로 유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B의 가중치를 HA 프록시 100%로 변경을 해줍니다. 엔진X의 로그는 멈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스테이트 페이지에도 엔진X가 사라진 HA 프록시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APM에도 실시간으로 찍히는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부하 테스트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래픽은 HA 프록시로 100% 전환된 상태이고 모니터링 상에도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없기 때문에 HA 프록시 기반 인그레스 전환 데모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백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 밸런서에서 HA 프록시 트래픽 웨이트를 0%로 조정을 하고 엔진X 웨이트를 100%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전환 과정에서 배포했던 HA 프록시용 인그레스 매니페스트를 삭제를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X 인그레스 야물을 다시 배포를 해줍니다. 이후에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줍니다. 장애 상황은 에러율 급증이나 APM 응답 지연, 실시간 데이터상의 성능 저하, 실제 서비스 접근 불가나 세션 유지 실패 등의 이유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방식대로 로드 밸런서에서 트래픽을 먼저 차단한 뒤에 롤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자동화 프로세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운영자가 겪어야 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없애고 오직 결과의 정확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결론이자 저희가 제시하는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증된 자동화를 통해 무결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작업에 의존하는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스크립트 기반의 자동화 검증 로직을 통해서 기존 엔지니어스 인그레스 설정이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관됨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이제 리스크 없는 전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로드맵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의 진화 속도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인그레스 안정성과 게이트웨이 API의 확장성을 동시에 수용하는 아코디언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지금 같은 과도기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2026년 3월 엔지니어스 인그레스의 지원 종료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 생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흔드는 불안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멘텍 솔루션의 아코디언 팀은 지난 6개월간 고객 여러분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먼저 겪고 치열하게 검증하며 이 길을 닦아왔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난제와 인프라의 불확실성을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오직 비즈니스의 성장과 서비스의 본질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안정성, 멘텍 솔루션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기술적 토대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